재난지원금 또 주자.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매주 목요일에 목요대화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목요대화는 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른바 여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박원순 시장도 있지만 박원순 시장은 뭐 일정 때문에 불참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박인복 교수님, 네. 어제 참 다양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재난지원금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어제 정세균 총리 이 주재한 자리에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대선 성공 가능성이 보이네. 광주까지 가서 코로나19 상황도 보고. 근데 저게 이재명 지사한테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글쎄요, 이제 이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회의가 이제 주저했을 텐데, 네네. 갑자기 대선 후보들 얘기까지 나오니까, 원래 정세균 총리도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그렇죠. 얘기들이 자턴 하고 지금 총리니까 그 말을 자제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정세균 총리가 광주 내려가는 걸 빗댄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이제 사실 7용, 8용 여권 후보들은 많으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날 모임도 그런 논의를 하는 어떤 자리보다도 차기를 두고 서로 이렇게 용호상박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긴 한데요. 예. 어쨌든 저는 그 지금이 아주 중요한 위기에 맞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중요한 데 있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모였으면 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네. 대선 후보 서로 나누는 얘기들은 좀 국민들이 동감할까 싶긴 합니다. 예. 네, 이 자리에서는요, 재난지원금 2차로 주느냐 마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이 엇갈렸는데요.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난 1차 지원금 우리가 지원했을 그 시점은 아주 추운 겨울에 초입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더 추워졌고 앞으로 더 추워질 거다. 재정 지출 중에 이만큼 경제 유발 효과가 큰 게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한두 해 정도 더 하는 게 오히려 경제 악화를 막는 재정적으로 훨씬 더 이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2차 대유행에 준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때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게 해줘야 기업이 쓰러지지 않아야 코로나를 극복한 이후에 신속하게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네. 김경수 지사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줘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두 번, 세 번 좀 줘야 된다라는 입장은 좀 엇갈리네요. 엇갈리죠. 그러니까 예전에 총선 전에 기본소득이나 이런 거 지원하는 거 가지고 여당과 야당의 입장 갈렸어요. 오히려 지금 김경수 지사의 주장은 당시에 야당 중과 좀 비슷해요. 네. 당시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돈 쓸 때 앞으로 계속 생기니까 지금 쓰지 말고 좀 더 뒀다가 위기가 확 왔을 때 그때 집중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재난지원금 주는 거를 주장을 해 결국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죠. 주면 어느 정도 효과는 일어나는 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다만 역시 문제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거죠. 네.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서 마구마구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죠. 네. 그럼 당연히 경기가 조금은 살아날 겁니다. 쓰니까요, 그 돈을. 그런데 재원이 한정돼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 얘기처럼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고 그 위기가 왔을 때 기업이 무너지고 산업이 무너지면 그 산업을 지원하는데 엄청난 돈이 좀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낫다라는 김경수 지사의 말에 저는 조금 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너무 정치적인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잖아요. 김경수 지사. 그래서 지금 정부의 분위기를 잘 알고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아니라는 분위기를 잘 전달하고 반면에 비문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지사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본인의 소신을 밝힌 거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되돌려 보면요.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제일 먼저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예, 경남지사가 먼저 재난지원금 줘야 되는 주장을 했고, 근데 네. 홍남 그때 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은 줘서는 안 된다. 그 70% 얘기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제일 먼저 발동 건 거는 김경수 경남지사였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집행 과정에서 속도감 있게 한 거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먼저 했죠.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은 지금 대권 잠룡국까지 올랐다. 재난지원금 집행의 속도도나 이런 것들 그런 얘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보면은 이날 회의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정리한 거는 지금 3차 추경까지 하면 네. 100조 정도 국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정세 없는 지출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네. 해서 어쨌든 재정의 확장은 필요하지만 재정의 건전성도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해서 지켜보고 가야 된다고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대선 주자분들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국민적 인기를 영합해 보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네. 어쨌든 국가 전체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게 제2차 유행이 올 건가 말 건가지 다 국제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걸 처리할 문제지 예. 당장 인기 있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한심을 살 때는 아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그 자리에서요, 이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저부담, 저복지 상태인데 사실은 고부담, 고복지로 가야 되거든요.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하는 전제로 증세를 하게 되면 모두가 똑같이 혜택을 보는 데다가 수요 측면을 지원하는 게 훨씬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이 기본소득이 결국은 이 수요를 확대시키는 가장 유용한 정책이다.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전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우선 그것이 저는 우선적인 과제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엇갈리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네. 지난번에 어쨌든 이 총선 재난지원금 이게 사실은 총선을 의도해서 한 건 당연히 아닌데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한 건데 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은 총선에서 여당에 좀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이제는 기본소득의 문제가 다음 대선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만약에 여당의 당시 후보가 미래 후보가 기본소득 문제를 들고 나오면 야당은 답이 없다. 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네. 김종인 김동인 비대위원장 기본소득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디테일은 없어요.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야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문제 딱 던지니까 그걸 가지고 여당의 이재명 지사, 박원순 시장, 잠룡들이 그걸 가지고 각자 의견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게 엉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화두로서의 기본소득의 문제는 이제는 조금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엉클어진 모양새가 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어제 그 자리가 여권의 잠룡들이 모인 자리다 보니까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